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상당히 괜찮죠?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는 묶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두 종목은 성장주다. 시가총액이 암만 높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배율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장주로 분류를 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셀트리온. 근데 이 성장주는 결국 뭐에 영향을 받죠? 예, 시장의 유동성. 현금이 많이 풀려 있어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금리인데, 자, 지금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일단 최근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는 하더라도 전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 수치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향 주면 금리 인상 늦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 8월 달 감원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의 직원을 줄일지에 대한 이 계획을 발표하는 이 보고서가 있어요. 내용을 딱 봤더니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7만 5,151명으로 전월 대비 217%가 급등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왜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냐, 꺾이지 않느냐, 찾아지는 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임금 상승률의 안정도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게 시장 논리니까. 그랬을 때 감원이 늘어나면 야, 이거 긍정적으로 영향 줄 수 있겠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흐름이 시장에 차근차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고용 지표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야,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상의 끝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1일 오늘이죠.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 그중에서도 이제 8월 달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때 지금 예상치는 16만 5천으로 전원 달에 18만 7천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금 상승률도 빠지는지 보시고 괜찮다면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기대 가지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88.5%를 기록하고 있고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5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더욱더 증가를 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그냥 예상치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유지되면서 옆으로 횡보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여지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추세는 잡혔다? 라고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한국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금리 언제 떨어질지가 이슈가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정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최고죠.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최소 75bp는 다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1에서 2년 내에 이 3%대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유동성이 풀리는 거는 풀리는 건데, 근데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영업이익 같은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물론 그게 영향이 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은 네이버는 좀 다변화가 많이 됐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광고죠. 근데 광고는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근데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는 좋아집니다. 광고 좋아지겠죠?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반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될 거고 이번에 이제 그 구조조정을 겪는 분들께는 너무 안 된 말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는 상황이다. 분사를 덜어내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니면은 그 군사를 덜어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이 가장 저점일 때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사 잘 되면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 빠져봤자 뭐 많이 안 빠지고 지금 이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걱정할 필요 없이 홀딩을 하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적금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는 것보다 차라리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급을 봤을 때 오늘 나온 지표를 저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닌지 지금 증시를 봤을 때 코스닥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코스피도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빠진 종목이 더 많았던 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 기관 지금 이 카카오 괜찮다라고 판단한 건지 수급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그렇고 외국인 괜찮네요.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흐름만 유지가 되더라도 메리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본격적인 급등, 이 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눈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제대로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을 인하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점을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까요? 인하의 끝이 보인다. 그럼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대에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죠. 해도 거기를 뚫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 2년의 사이클을 두면서 이 조금씩 조금씩 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있거든요. 그럼 2년 내리 올라가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장이니까. 시장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카카오에서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2017년에 한 번, 여기가 유동성 장세였죠.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겪어봤다. 이 빠진 시기들 있잖아요. 여기가 제가 다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빠졌다. 대조해 보시면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2년에 뭐 이거 보면은 뭐 100% 몇백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한 100%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 야, 액수 안 크면 세금도 안 낼 거고 적금보다 훨씬 낫네. 자, 해서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더니 이들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뭐다? 너무 매력적이다. 메리트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할 때는 편안하게 보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다? 여기서부터
상승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라?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매물대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셔라.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거는 길어봤자 여기서 한 6개월에서 1년일 것 같은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리 1년 반에서 2년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가 이렇게 잡히면은 매도하고 사고 매도하고 사고 이것도 반복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의 문제인 거니까. 자, 해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며 멤버십도 올라가니까 멤버십도 보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공방도 관심 한번 가져주셨고 다시 텔레그램 공방도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주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참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